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로보로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번에 심야괴담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사연자분은 한국인이고요.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 일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일본 홋카이도에 관광으로 여행을 갔던 한국인 부부가 슈마리나의 호수 주변 캠핑장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꺼림칙한 느낌과 오한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을 자다 인기척을 느낀 남편분이 텐트에서 나와보니 그곳엔 자신들이 챙겨온 음식을 마구 먹고 있는 두 명의 남성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들려온 그들의 대화 내용은 이 녀석 데려갈까? 아니, 먹을 것 줬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무서움에 거기 있는 거 다 드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는 텐트로 돌아가려던 주인공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깜짝 놀라서 깨어났고 알고 보니 이 경험은 모두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애 꿈이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려던 찰나 이미 깨어있던 주인공의 아내가 그에게 물어왔습니다. 어젯밤에 누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급히 텐트 밖으로 나가서 아이스박스 안의 음식들을 확인해 봤는데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스박스 안은 핏물이 가득 차 있었고 음식들이 핏물에 잠겨 퉁퉁 불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찜찜함을 느낀 그들은 급히 짐을 정리해 집으로 향했고 휴가가 끝난 뒤 출근해서 쉬는 시간에 같은 직장 일본인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일본인 동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방문했던 슈마리나의 호수는 옛날 댐 공사 당시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과 중국인까지 동원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고 많은 인부들이 죽어나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인공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심야괴담에서 방송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 괴담에서 빠져있는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리나이 호수는 현재 관광지로 이용이 되고 있고 특히 겨울이 아름다운 홋카이도의 풍경을 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23.73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부지를 포함하는 호수이며 16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최대의 저수지였다고 해요. 괴담의 사연자분께서 일본인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가 하는 것도 궁금하실 텐데 이 이야기 사실입니다. 1943년 현재 슈마리나이 호수가 생기기 전 근처에선 우류 제1댐의 건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공사 노동 환경은 최악에 가까웠고 문어방 노동이라는 것이 행해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공사업계에서 타코, 문어라는 것은 공사인부들을 얕잡아보는 은어였으며 그 문어들을 감금하는 토공방을 문어방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힘든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좁은 방에 감금시켰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굉장히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죽는 사람도 속출했고 당시 희생된 노동자들의 수가 일본인 136명, 한국인 36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것은 언제까지나 발표된 숫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더 많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게다가 이런 대우에 도망치려는 노동자들을 붙잡아서 본보기로 묶어 몽둥이로 때리거나 벌거벗은 채로 옥외에 방치해 목이나 쇠파리에게 습격을 당하게 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도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수가 정말 심령 스팟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일본의 관동, 중부, 관서 쪽이며 홋카이도 쪽과는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곳이 심령 스팟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는데 조사를 계속해본 결과 이곳은 홋카이도 내에선 상당히 유명한 심령 스팟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분이 심야괴담에 보내주신 사연과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한 일본인 체험자의 경험담도 존재했기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약 10년 정도 전 골든 위크에 아내와 함께 홋카이도 여행을 떠난 현지인분이 슈마리나이 호수에 방문했을 당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었음에도 왠지 모를 꺼림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때문에 급하게 발걸음을 돌렸고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입실하고 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열려있는 창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환기를 위해 열어둔 것이라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닫아둔 그들은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남편분이 먼저 욕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창 남편분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아내분이 갑자기 급하게 욕실로 들어와서 겁에 질린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窓が勝手に開いた。 남편분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아내를 진정시키고는 다시 창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결국 무서워하는 아내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함께 목욕을 하고 먼저 욕실을 나선 남편분은 또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모두 켜져 있던 호텔방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그는 다른 호텔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두 만실이었고 오후 10시를 넘은 시각이라 그들에겐 그 방에서 잔다는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 포기하고 아내분이 목욕을 끝내기 전에 조명을 고쳐보았고 평온하게 침대 위에서 TV라도 보며 기다리기로 하였고 TV를 조작하기 위해 리모컨을 든 순간 확실히 잠궜을 터인 창문이 또다시 엄청난 소리를 내며 열렸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아내분은 공포에 비명을 질렀다고 하고 아내분의 비명에 정신이 번쩍 든 남편분은 그녀를 데리고 호텔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추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고 주유소가 여는 시간에 맞춰 주유를 한 뒤 바로 귀로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강풍과 호우가 들이닥쳤고 운전하는 내내 기분 나쁜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결국 길가에 세워진 표지판과 가벼운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충돌 사고 직후 서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의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확실히 들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슈마리나이 호수는 심야 괴담회에 나온 괴담 외에도 몇몇 분들의 생생한 체험담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댐 공사 당시에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위령비도 존재한다고 해요. 사진을 통해서나마 당시 희생당하신 분들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빌어봅니다.